네, 안녕하세요. 정현선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살살 더 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장도 이제 또 7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다가 이제 장 막판에 갑자기 크게 튀어 올라주면서 상승을 마감했는데, 이제 특별한 소식은 그닥 없었고요. 7월 한 달 동안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거의 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는 뭐 졸지 보고서나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고용 도용량 보고서 등 이런 고용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동안 고용 시장이 좀 강했던 걸 보면은 이번에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좀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같이 불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페드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 한 명이죠. 굴스비 연은 총재가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번 인터뷰에서 9월 FOMC 회의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보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단 한 달의 지표일 뿐 이렇게 말하면서도 꽤 좋은 수치다라고 평가를 했고, 경기 침체가 없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제 골드락스가 나와준다면 페드의 역사적인 승리가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주말에 이제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 데에 비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는 점차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WTI나 브렌트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각각 15.8%, 14.02%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는 산유국들의 감산 영향도 있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좀 완화가 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0일에 이제 석유 수출기구 오펙 월간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은 리튬, 갈륨에 이어서 이제 드론 장비까지도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제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 장비 및 안티 드론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주말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까지 이 반도체에 관한 이런 수출 제한 행정명령 사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좀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미국과 중국에서 또 어떤 자원과 그리고 어떤 장비들에 대한 수출 제한을 둘지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먼저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좀 급등을 했죠.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이제 8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 64% 이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스타벅스, 모더나, 퀄컴, 코스트코 등 이제 주요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까지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뭐 정혜성 전문가 이렇게 이런저런 토픽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 눈길을 끄는 거는 국제유가 강세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지. 아무래도 지난번 보니까 쉐브론 주가도 3%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S-오일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를 당분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좀 있겠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중국 경기 상당히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금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결국은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도 어제 보면 건설기계 쪽 계속 올랐고 시클리컬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경기 순환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 뉴스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 자 개별 기업으로 가서 월마트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월마트도 이제 좀 인도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인도 최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플리카트의 지분을 추가로 좀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플리카트 지분 77%를 이제 $160에 인수한 이후에 이번에 최근에 좀 추가로 지분을 매입을 한 건데 그동안 월마트가 이제 영국, 브라질, 일본, 아르헨티나에서 좀 사업을 매각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애플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의 이제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라는 이제 미국의 트럭 운송 대기업 이 옐로라는 기업이 오늘 좀 폭등을 했습니다. 99년 역사를 이어던 이 트럭 운송 대기업 옐로가 지금 아웃소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0대 이상의 트럭을 보유한 기업인데 그동안 경쟁사 합병 과정에서 생긴 부채 부담을 좀 덜지 못한 데다가 그리고 임금이 좀 오른 영향에 지금 노사 갈등도 지금 계속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영업을 중단을 하고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옐로가 이제 파산을 한다면은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건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오늘 좀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A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1일에 발표했던 영화 바비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강력하게 좀 흥행을 하면서 지난주 입장 수익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박스 오피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두 영화를 합쳐가지고 바벤하임으로 좀 불리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날도 더운데 시원한 실내에서 주말에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전에 주신 이런 뉴스 외에도 어제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뭐 디즈니 3%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3% 넷플릭스, 디즈니 뛰어도 지금 주가가 오를 OTT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 자 최근에 저희가 그 CNN 비즈니스에 보면 왜 탐욕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탐욕한 수준에서 조금은 이제 극단적 탐욕에서 조금은 내려온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다 극단적 탐욕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지금 되게 안정이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정혜성 전문가 어떻습니까? 미국장에서 지금 다우존스가 13일 연속 오르다가 약간 조정받아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S&P하고 나스닥은 또 다시 연 5일을 올랐어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투심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경기 연착륙,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나 하는 심리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지수도 이제 오늘 72 정도로 제가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극단적 탐욕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만약 미국 주식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했다면은 좀 장기 보유하는 관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암호화폐로 좀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비트코인은 지금 여전히 재미없는 시장. 이른바에서 이제 노잼장이라고 불리는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크게 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크게 확 튀어 올라줄 만한 재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좀 변곡점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좀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코인들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의 이제 코인들인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대장 이제 이더리움, 리플이 좀 밀리는 약세장에서도 유일하게 좀 급등을 했었어요. 어제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뭐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코인들이 좀 급등을 했었고, 특히 비트코인 골드가 전일부터 이제 좀 눈에 띄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나마 좀 하락폭이 크지도 않고 추세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시장에서 지금 비중을 좀 많이 태우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꼭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그다음 뉴스를 제가 보니까 지금 깜짝 좀 놀랄 만한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제외해가지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을 권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할 만한 이슈가 어제 나왔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알트코인,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어제 있었던 이슈보다는 이전에 지금 이제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사기 혐의로 좀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CEO에게 이제 소송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코인베이스 CEO는 이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법적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최근에 법원이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준 걸 보면은 SEC가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낸스는 지금 최근 계속해서 이슈를 좀 내보내고 있는데, 일본에 이어서 이번엔 두바이 시장에 발을 들일 전망입니다. 이제 바이낸스는 이제 라이선스를 통해서 두바이 현지의 기관 또는 자격을 가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매 거래와 브로커 딜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동안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던 바이낸스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서울 웹 3.0 페스티벌 2023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크립토닷컴이 메인 스폰서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아이디어 혁신과 뭐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웹3 커뮤니티 확산을 위해서 좀 열리는 행사인데, 데모데이, 뭐 NFT 포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크립토닷컴은 한국의 이제 웹3 인재 육성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폰서로 참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초기 웹3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이런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